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법개혁 3대 입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법개혁 3대 입법. 첫 번째, 법 왜곡죄. 두 번째, 대법관 증언. 세 번째, 재판 소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지금 비대해져 있는 법원, 그 중에서도 대법원의 힘을 빼는데 필수적인 이런 기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원의 힘을 뺀다 이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법원을 보면은 이들이 왜 적폐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검사들이 적폐인 줄 알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야, 검사보다 판사들이 더 적폐라는 거를 새삼 느낍니다. 지기현, 우인성 이런 판사들을 볼 때마다 와, 저런 놈들이 판사랍시고 야, 저런 것들이 내 사건을 재판했다 생각하니 속이 비틀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특히 조희대의 행동을 보세요. 조희대의 지금 지가 대법원장이라고 지 마음대로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어떤 경우에도요, 법원이 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의인지 아닌지 적어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 이 후보를 걸러내는 건 누가 걸러내는 거다? 국민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저 새끼 미워, 저 후보 저거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야, 범죄자야. 그래서 내가 저 놈을 반드시 이 선거판에서 끌어내려야겠어. 이거를 국민들이 투표로 해야 되지 판사가 재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판사가 국민들의 선택권을 좌우할 수 있는 거야. 판사가 정해놓은 사람, 판사가 골라놓은 사람 중에서 국민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 검사가 선택해놓은 사람, 검사들이 오케이 해준 사람들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돼버린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재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재판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는 선거에 관한 한 함부로 재판이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야. 정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그리고 우리나라 검사들이 또라이지. 지들이 마치 국민들을 가르치듯이 이 후보 안 돼. 이런 식이잖아. 그런 짓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그게 바로 조희대죠. 그리고 그게 바로 윤석열이고 한동훈이었던 거예요. 한동훈이는요, 정치인들을 되게 나쁘게 생각해요. 정치인들 되게 얕잡아 봐요. 얼마든지 검찰이 잡아 가둘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정치권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이게 검사들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지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했던 겁니다. 그 피해자가 조국이고 송영길이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될 뻔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막가파식 법원의 행동에 제약을 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첫째, 법 왜곡죄. 둘째, 대법관의 증언. 셋째, 바로 재판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소원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을 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재판소원법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개혁입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언, 그리고 이 재판소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어요. 국회 법사위는 다 통과했습니다. 언제든지 요이 땅 하면 바로 통과가 돼요. 사실 어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랬는데
통과가 안 됐죠. 참 이 점 아쉽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다? 검찰개혁법 원래 설날 되기 전에 하기로 했잖아. 근데 설날 되기 전에 검찰개혁법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정해졌는데 이 법안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참 이거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또 지금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다 입장을 정리했는데 이게 다시 법제처 법무부가 가지고 또 지금 시간을 끄나 봐요. 이거 설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설날 넘어가게 됐습니다. 2월 3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법 통과가 어려워진다고. 이 법 통과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법 통과가 어려워지면은 자 6월 그래가지고 선거가 6월 달에 끝나거든요. 6월 달에 끝나면은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예요. 그 민주당의 이 개혁 입법은 8월 이후로 미뤄집니다. 8월 이후로 미뤄지면 9월 달에 검찰청 없어져요. 그때까지 법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 개혁이 또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 검사 새끼들이 이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참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입법뿐만 아니라 이 사법 개혁 3대 입법이 반드시 이번에 어제 12일 날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근데 일단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3대 사법개혁 입법, 아까 말한 법외국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그리고 이 재판소원 이 세 가지 법을 놓고 대법원은 마치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죽자 사자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의 개혁에 지지 찬성을 밝히는 곳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법관 증언 문제 있죠. 지금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이런 법안인데 이거는 사실 오랫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해 왔던 거예요. 대한변호사협회는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폭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찬성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천군만마예요. 재판소원도 헌법재판소가 오케이 해버렸으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자, 어제 말입니다. 조희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치 도어 스태핑, 우연을 가장한 도어 스태핑 하면서 기자들 불러놓고 한마디 하죠. 재판소원 이걸 통과시키면 국민들 엄청 힘들어진다. 소송 지옥에 빠진다. 이런 개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아니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왜 이게 소송 지옥에 빠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지금까지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았다 이 얘기인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받는다 그러면은 재판소원이 생기나 마나 별 영향이 없잖아. 워낙에 못 받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으니까 재판소원이라는 게 하나 더 생기면 너도 나도 재판소원 낼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법원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었다는 얘기잖아. 셀프 자백이지 이거요. 그죠? 자, 아무튼 조희대가 이렇게 다 한마디를 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쪽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야, 재판소원 이게 왜 위헌이야? 조희대가 그랬거든요. 재판소원을 하면은 소송 지옥에 빠지고 이거 위헌이다.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자, 오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뭐라 그랬냐? 웃기지 마라. 재판소원이 왜 위헌이냐? 위헌 아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성 근거를 찾기 어렵다.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주장 헌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헌법소원은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혹은 불행사로 어떤 개인이 어떤 국민이 기본권의 침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제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오케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판결 내려준 데가 어디다? 그게 헌법재판소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가능하냐? 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일정한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복지 혜택이란 게 거의 없었어. 의료보험은 지금 다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아니었어. 일부는 의료보험이 대기업 이런 데만, 공무원 이런 데만 의료보험이 되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역의료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모든 사람한테 의료보험이 다 생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요. 아니,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고 그 중에서도 건강, 생명, 이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느냐. 특히 나는 정말 몸이 아프고, 나 그동안 뭐 국가에 세금도 잘 냈고, 나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내 다리도 다치고 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느냐. 왜 국가는 나의 이 건강권을 지켜주지 않느냐. 돈이 모자라서 부족하게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아예 제도가 없다?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을 내요. 헌법소원 받아들여져요. 즉 입법의 불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야, 국회가 니들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국회에 니들 복지제도를 만들 그 책임이 있어. 안 만들었으니까 국회 니들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 헌법소원을 내서 받아들여져요. 심지어 뭐도 받아들여진다? 예, 위안부 할머니들, 그 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야, 나이가 일본한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왜 국가가 가만히 있냐? 이에 대해서 국가 책임져라 라고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오케이, 받아들여져요. 공권력 부작위, 그것도 위헌이 된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재판을 했어. 근데 재판의 내용이 보니까 헌법을 침해를 했네? 어이씨, 이게 뭐야? 이거 헌법재판소 갖고 가서 법원이 재판 잘못했어요. 쟤들이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위반했네? 땅땅땅 재판 취소.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안 된다? 그거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헌법 밑에 있어야지. 그래서 재판소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법이든 간에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에 있다? 성문 헌법 조항에, 그게 기준인 겁니다. 성문 헌법 조항이 없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다못해 기존에 있는 성문 헌법 조항 중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래야지 이게 위헌을 시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을 한다 만다? 이것이 위헌이라는 근거, 헌법조문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래서 딱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야, 무슨 위헌이야, 이씨. 그리고 어제 조희대가 재판소원을 넣으면 사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심제 웃기지 마 임마, 이게 왜 사심제야 라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사심제가 되려면은요,
모든 사건이 다 헌법재판소 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모든 사건이 다 헌법재판소 못 가요. 헌법재판소에 갈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이 헌법을 위반해야 돼. 위헌이어야 돼요. 위헌.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소송을 내요. 그 소송을 내는데 당시 이 법원이 그 원고 패소 결정, 원고 패소 판결,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맞다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이 세금 낼 기업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가 억울한 거야. 이거 이 세금 관련된 세법을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한 거였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헌법재판소 갑니다. 요거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보고 세금 내라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뭐 이렇게 한다? 소급 적용하면 안 되지요. 땅땅땅 해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랬는데 뭐 대법원이 이를 안 받아들인 거야. 이 사건 지금도 헌재와 대법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잖아.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그 세금 내라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잖아. 그러니까 세무서가 강제 그 압류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 기업은 억울하니까 이걸 들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갑니다. 이 재판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재판으로 내가 압류를 당하게 생겼으니 나 좀 구해주세요. 당연히 헌재에서 그래 네 말이 맞네. 이거 잘못된 법이야. 재판이 잘못됐어. 땅땅땅 때려준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가지고 가서 법원에 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라는데요. 근데 대법원에서 또 이거를 아니야. 원고 패소 땅땅땅 이래버린 거야. 그게 계속 뱅글 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경우 정도여야지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가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다 갈 수 있어야 사심제지. 아무나 다 갈 수 없으면 사심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도 사심제야. 뭔지 아세요? 미국은 각 주의 대법원이 있죠. 근데 각 주의 대법원 판결이 연방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될 거야? 예.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각 주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거를 연방 대법원이 아웃 시킨 거야. 그러면 미국도 사심제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 갈 수 있는 사건이 제한적이에요. 반드시 연방 헌법이나 연방 주요 법률을 위반한 거여야만이 가. 연방 법률이 각 주에 위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연방법에 위반이 돼야지 연방 대법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심제가 아닌 거야. 헌법재판소, 이게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재판이 헌법을 위반해야 돼요. 아까처럼 아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게 어딨어. 예, 그런 경우라야지 헌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심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요, 모든 사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 사건은 다 그냥 빠꾸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헌법소원을 낸다고 해서 그 헌법소원이 그대로 당장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모아요. 모아.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적어도 한 10대 개 이상 되어야지 그때쯤 돼서 심리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심각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간통죄 위헌 날 때 그 관련된 위헌 소송이 몇 건 올라간 줄 아세요? 1000 몇 건이 올라갔어.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걸쳐서 간통죄 위헌 그 소원이 헌법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었어. 자, 그 정도쯤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비슷한 사안이 몇 개씩 쌓여야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헌법 문제가 됐구나. 우리 그 공동체가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구나 싶은 정도의 사안이 돼야만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심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잘못한 거다. 자,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느냐? 헌법심의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영되어 법원의 헌법 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판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1심, 2심, 3심, 1심,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나누죠. 1심은 보통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2심은 사후심적 속심이라고 얘기합니다. 1심에 사후심, 1심 하고 난 다음에 1심이 잘못한 게 있나 없나 1심의 잘못을 가려보는 재판. 그리고 속심, 1심에서 다 못한 얘기 2심에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심이 메인이고 2심은 약간 보충적이고 제한적이며 약간은 좀 걸러내는 입장 뭐 이런 거예요. 1심에서 그 사실 판단한 거는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다룬 얘기는 하지 마세요. 1심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 억울한 것만 얘기하세요. 1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후심적 속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뭐? 3심 뭐? 법률심이에요. 1심, 2심의 판단에서 법률적으로 뭐 잘못 적용한 게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3심에서 법원 대법원에서 안 다뤄요. 예,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재판소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소원이 되면은 상고심 한 것 중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만 헌법재판소로 오는 겁니다. 반드시 헌법을 위반해야 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올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판단은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상고심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헌법 위반이 있는지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니 재판하는 판사도 법률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헌법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구체적인 개별 법리만 뒤지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헌법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한두 개 사건에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모여야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사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법원은 헌법을 안 지켜? 법원도 헌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헌법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게 누구야? 이것이 헌법이다. 판단하는 데가 어디야?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따라야지 법원도. 근데 뭐 이게 왜 위헌이라는 겁니까? 그리고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재판소원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대법원이 판단합니까? 재판소원법 위헌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합니까? 아니요. 재판소원법의 합헌 위헌도 헌재가 판단해요. 헌재가. 따라서 대법원이 가타부타 할 얘기가 아니야. 헌재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게임 끝났어요 이미. 헌재가 아니다. 지금 어디 보면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 헌법 해석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헌재한테 있어요. 그래서 헌재가 아니면 아닌 거야. 대법원이 아무리 개지랄 떨어도 헌재가 아니라면 아니야. 무슨 충돌이야 충돌은. 이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게임 끝. 헌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뭐 위헌이다 그 말은 하면 안 돼. 위헌인지 합헌인지 어떤 법률이든 간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은 누가 한다고? 헌재가 한다고. 헌재가 아니라는데 왜 지랄이야? 그죠? 그동안 조희대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었는데 이번에 정면으로 한 방 얻어맞은 겁니다. 속이 시원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 문제, 이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법 왜곡죄가 빨리 처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